캐리가 말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해도 실패는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보통 예체능은 부모의 권유로 입문하기보다는 본인의 선택으로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체능은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직업군들이다 보니 현실적인 난관에 봉착하기 마련입니다. 무명 배우가 받는 페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만 배우로서 본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미용, 피부관리, 다양한 레슨, 프로필 촬영 및 투어, 장거리 이동 비용 등등. 배우는 고되고 지치고 막막하고 막연하고 쪼들리는 삶을 살아가며 흔들립니다. 그러나 연기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즐겁고 흥분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 저는 하기 싫은 일을 하며 슬퍼할 바에 하고 싶은 나의 연기가 빛을 낼 그날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연기가 하고 싶어 끊임없이 부딪히는 배우들의 이야기. 배우는 사람들의 DJ, 저는 왕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는 사람들의 8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옷 모델 촬영을 했는데요. 이제 거기 옷 이제 쇼핑몰 이제 사장이 제 지인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를 모델로 쓰고 싶다.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형이랑 이제 그날 어제 촬영 끝나고 이제 같이 술을 마셨어요. 근데 그 형이 나올 때 이제 차를 타고 나왔는데 이제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밥은 이런 건 상관없지만 이동할 때 이제 그 형이 이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 차를 대고 이제 집으로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근데 제가 마침 딱 현금 이제 2,000원이 있어서 이 정도면은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겠네 이래 제가 빌려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집에 들어오고 문자를 보니까 2,200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야 나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래서 그래서 그 형이 어떻게 했냐면 그 우리 술 마셨던 그 단골 술집에서 이제 가서 거기 사장님 할머님한테 돈을 5,000원 보내드리고 5,000원 현금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집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그거 듣고 웃겨가지고 여러분들은 꼭 지갑 잘 들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님을 소개해야죠.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웃음 넘치며 파워풀하고 테크니컬한 춤이 매력적인 배우님입니다. 게스트님 누구냐 넌? 안녕하세요. 배우 김명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어떻게 이게 오늘 뭐 이렇게 라디오 나오시게 됐는데 소감 한번. 저희 이런 라디오 이렇게 처음 또 이렇게 네. 해보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네. 되게 재밌는 네. 이제 어떤 에피소드를 알려드리자면 제가 네. 이런 팟캐스트 녹음이 처음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유튜브나 이런 거 전부 영상 촬영을 하는 줄 알고 네. 아침부터 지금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녹음만 한다고 해가지고 네, 맞아요. 굉장히 네. 당황스러운데 아유 제가 좀 말씀드릴 네. 걸 그랬어요. 예. 그래도 뭐 좋은 에피소드가 될 것 같고 뭐 네네. 이제 이거 녹음 다 하고 네. 집에 가면서 어디 가서 사진이라도 찍어야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또 남겨놔야죠. 그쵸. 다 했는데. 또 뭐 하셨던 작품들이 좀 뭐 어떤 것들이? 저는 일단은 2019년도 맘마미아로 데뷔를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고스트, 비틀주스,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 뮤지컬 M, 그리고 멤피스까지 지금 이제 뮤지컬 배우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좀 앞으로 또 드라마나 영화도 이렇게 이제 좀씩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 그쵸 맞아요. 네. 매체 쪽도 좀 도전을 하시려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인연이 제가 이제 이 라디오 하면서 몇 번이나 언급됐는데 MHR이라는 그쵸. 그 크루에서 만나게 됐잖아요. 맞아요. 최근에도 같이 찍고. 맞아요. 이번에 또 재밌는 멤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맞아요. 이번에 원래 준영님께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네 스케줄이 또, 안 맞아서. 뭐 그래가지고 너무 아쉽긴 해요. 맞아요. 저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꼭 다음에 뭐 맨 프로젝트 2 막 이런 거 나오거나 좀 그런 거 나오면은 꼭 그때는 합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럼 원래 꿈이 배우셨나요? 제 원래 꿈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는 댄서였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당시에 춤출 때는 네. 이게 인문계를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공고나 이렇게 좀 전문대를 가는 데는 부모님이 되게 싫어하셨고 하셔가지고 그래 인문계를 가자라고 하자니 너무 머리를 밀고 음. 막 이렇게 공부만 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춤을 추고 있었고 이제 야자도 해야 되고 제 시간을 이제 춤추는데 못 쓸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이제 안양예고라는 이제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운 좋게 합격을 하게 됐고 거기서부터 이제 처음 연기를 접하게 됐는데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 물론 너무 못했죠. 춤만 추다가 갔는데 뭐 연기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네네. 그래서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3년 동안 공연도 올리고 그리고 연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닝도 받고 하다 보니까 점점 재밌어지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딱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이제 저는 배우라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저랑 되게 비슷하네요. 저도 원래 네. 저는 원래 꿈이 가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연기랑 이제 점점 춤이랑 이런 게 붙어서 뮤지컬의 매력에 빠져서 그쵸. 뮤지컬 배우를 처음에 이제 지망을 했던 거라서 네. 이런 부분은 좀 되게 비슷하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잘하셨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배우들이 가진 연기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고민이 없냐? 네, 자, 요즘 좀 최대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고민되는 거 연기 관련돼서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저 연기적으로 고민이 되는 게 네. 아무래도 배우라는 직업이 네.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지금은 제가 목소리만 나가고 있지만 네네. 제 프로필을 찾아보시면 네. 조금 이제 얼굴이 좀 앳됩니다. 네, 맞아요. 네이버를 아니 네. 실제로 네, 앳됩니다. 실제로 좀 앳된데 제가 나이는 31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나이대와 맞는 어떤 역할을 이제 이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고 그쵸. 또 이제 목소리도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미성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저의 이미지를 이렇게 음.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찾아서 이거를 통해서 오디션을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기적으로 준비하는 게 조금 어렵다. 그쵸. 그쵸.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인데 이런 아. 것들을 이제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제 얼굴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생이나 네. 이런 게 조금 더 잘 어울리는데 일단 전 31살이니까 네. 저의 어떤 이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20대 뭐 중반이나 초반이 아니다 보니까 그쵸. 학생 연기를 하기에는 뭔가 이질감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 그쵸. 맞아요. 지금 어떻게 나라는 배우를 브랜딩 할 것이냐 그쵸. 이거에 대한 문제인 네.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느끼기로 명준님의 약간 캐릭터가 네. 그런 게 저는 완전 엄청 뚜렷하잖아요. 장발에 아, 마르고 그쵸. 약간 저도 일부러 그렇게 브랜딩을 밀고 있고 네. 근데 형은 약간 좀 내추럴한 배우상의 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약간 그건 저도 네, 그렇게 그쵸. 생각합니다. 최우식님이나 뭐 네. 김고은님이나 약간 네, 이런 네. 과라고 생각해서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장점인 게 다양하게 잘 색채를 묻힐 수 있는 배우인 거죠. 약간 최우식 배우도 막 이게 연애 막 그런 사랑스러운 그런 훈남으로도 나오기도 하지만 막 악역도 되게 많이 하셨고 최근에 맞아요. 나온 뭐 살인 장난감 그것도 그렇고 뭐 음. 김고은님도 그렇고 사실 그런 페이스나 그런 내추럴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들이 되게 이제 여기저기 잘 묻힐 수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딱 어떻게 나를 뭐 이미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확실히 그런 내추럴한 과의 배우들이 사실은 초반에 어떤 시장에서 주목받기가 좀 어렵긴 하죠.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캐릭터가 빡 강해버리면은 그래도 그걸로 좀 쓰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그 배우들이 결국엔 좀 이제 길게 갈 수 있다. 그런 이제 내추럴 과가 어떤 순간 좀 빛을 보기 시작하면은
되게 길게 좀 갈 수 있는 타입, 이렇게 이렇게 한철 장사하는 그런 배우가 아닌, 그렇죠. 네,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 캐릭터라는 네, 게. 맞아요. 저도 그런 거는 동의하는 바이고 어쨌든 뭐 저희 평생 네, 연기하고 네, 예술하면서 살 네,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맞아요. 예, 예. 길게 봐야죠. 네, 길게 봐야죠. 봐야죠. 길게 길게. 가야죠.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참 오디션 지원할 때 이럴 때도 좀 많이 고민되시겠어요. 아, 그렇죠. 굉장히 큰 부분이 이제 네, 차지하죠. 그런 고민들이. 네, 그쵸.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제가 야당이라는 네. 어떤 이제 오디션을 보고 왔는데 영어 오디션이었어요. 네. 근데 형사 역할을 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얼굴이 막 그렇게 싸납게 생긴 얼굴은 아닌데 그래도 날카롭게는 생겼다고 생각을 예, 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연기적으로 풀어내면서 좀 젊은 영사로 해보자라고 음, 하는데 그런데도 이제 약간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음. 나랑 안 맞는 것 아,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조금 뭐 어렵긴 했는데 뭐 이런 것도 도전이 아니게 그쵸. 네, 도전이죠. 그쵸. 그렇게 계속 도전해 보면서 뭔가 내 이미지로서 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내 이미지와 다른 걸 맡아도, 다른 역할을 맡아도 연기적인 그 스펙트럼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막 커버를 이제 더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많아지는 네. 좀 그런 도전의 시간들. 그거는 뭐 누구한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배우들 그건 모두한테. 진짜 그런 것 예.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또 이제 매체도 하시고 또 그 형사 역할 그거 준비하시면서 촬영하시면서 그냥 스펙트럼을 한번 넓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들의 아찔한 실수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배우인가 봐. 자, 김명준님, 네. 혹시 이렇게 뭐 공연하시거나 혹은 뭐 리허설 도중에 엄청난 실수를 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배우라면 네. 한 번쯤은 다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쵸. 아마추어 시절도 있고 네. 뭐 데뷔했을 때는 뭐 이렇게 완성된 배우라고 보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있죠. 뭐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제가 이제 뮤지컬 고스트라는 작품을 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목사 역할로 이제 그 주인공 남자가 죽어서 그 주인공의 관 앞에서 이제 미사를 드리는 어떤 네네네. 그런 장면이었는데 네. 제가 이제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이제 그 주변의 조문객들을 네. 연기하는 다른 동료들이 네. 이제 사선으로 객석을 등진 채 저를 보고 있는 네.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제 분장실에서 굉장히 친한 한 형이 있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웃겨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너무 웃기니까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옆에만 와도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아우라가 재밌는 사람. 그래서 아우라 자체가 너무 웃기니까 집중하고 이제 미사를 하면서 대사를 이렇게 이어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에너지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장난을 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그냥 분장실에서 그 이미지가 너무 웃겨서 아우라가 훅 들어와서 제가 웃음을 참으려고 이제 이런 소리를 낸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서 대사를 끝까지 못했어요. 어떡해.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눈물바다가 된 것처럼 이제 장면을 흘려 보냈는데 그리고 이제 제 장면이 끝나고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출님께서 병주야 오늘 너 감정 너무 좋았어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야 진짜 큰일 났다 나 이러다 이제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배우 인생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연출님이 너무 좋았어 와, 너무 이러셔가지고 웃기다. 제가 오늘 대사를 하는데 너무 감정이 벅차올라서 그랬다. 그러니까 그래도 대사는 끝까지 해야 돼.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되게 무난하게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너무 웃기다 진짜. 네. 감정 너무 좋았다. 네. 근데 참 그게 최근에 약간 이런 되게 비슷한 이 네. 코너 진행하면서 되게 네. 비슷한 약간 사연이 있었긴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도 그 어떤 마지막 아주 제일 비장하고 드라마틱하고 깊은 씬인데 맨 마지막에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죽어서 털썩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다리에 쥐가 한쪽에서 난 거예요. 근데 그게 맨 마지막 곡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막 뒤에서 시인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장장 5분이나 돼요 노래도. 와. 그리고 그 시체를 이렇게 뒤에서 여자 배우가 이렇게 이렇게 안아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남자 배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다리가 여기가 막
다리 저리고 뭐 쥐나고 막 미치겠는데 뒤에서 위에선 또 누르고 있고 그래서 남자랑 여자랑 둘 다 이제 웃음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이제 고개는 안 들고 있으니까 다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그 상태로 둘이 이렇게 들썩들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이. 근데 이제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와, 오늘 감정. 막 약간 너무 터진다. 막 이렇게 어, 너무 운다. 막, 오, 대박이다. 꽉꽉대는 약간 그래가지고 참 그런 아이러니함이 꽤 있는 것 같아. 진짜 그쵸. 연기를 하면서 뭐 우리는 뭐 그런 실수들인데 오히려 관객들은 뭐 와 감정 좋았다. 오늘 뭐 그쵸. 오늘 노선 되게 바꾼데 네. 좋았다.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오해되는 일들이 그 또 무대 위에서 특히나 이제 카메라는 그냥 웃음 터지면은 NG 그냥 다시 찍으면 되는데 네. 무대는 킵고잉이잖아요. 그쵸. 계속 가야죠. 그러니까 막 미치죠 그런 것들.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배우들끼리 나중에 이제 뭐 친해지고 이제 공연이 익숙해지면 자기들끼리 웃긴 애드립 같은 걸 좀 하거나, 그러니까 막 대사가 아니더라도 그쵸. 평소에 안 하던 서로 웃기려고 약간 막 그쵸.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공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예, 선에서 그렇게 해야 이 반복되는 공연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맞아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또 예, 그런 예. 것들은 특히 앙상블들은 네. 대사가 없어도 막 네. 약간 뒤에서 드라마 막 이렇게 서로 막 왔어 막 인사하는 척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쵸, 입만 그쵸. 뻥긋뻥긋하면서. 그쵸. 그때는 어제 마이크도 안 켜져 있으니까 예. 막 그럴 때 되게 막 공연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 대화들이 되게 웃기다는 걸. 네, 막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죠. 위에서는 지금 막 엄청 심각하게 막 얘들 막 "대장님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막 이런 대사 하는 것처럼 네. 보이는데 얼굴은 심각한데 "오늘 밥 뭐 먹을 거야? 끝나고 밥 뭐 먹을 거야? 김치찌개 오늘 뭐 먹을 거야? 우리 오늘 술 한잔 할 거야?" 막 이러고 있고. 그 막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쵸. 맞아요. 재밌습니다 공연. 그래서 공연을 제가 좀 하고 싶네요. 네, 그게 또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저만 학교 공연할 때도 서로 웃기려고 앙상블 맡을 때는 이렇게 주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학교에선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주연할 때 앙상블. 그래서 막 그쵸. 앙상블 할 때 진짜 무대 위에서 서로 웃기려고 애드립 치는데 막 다 이렇게 입술 꽉 깨면서 "하지 마. 진짜 하지 마라." 이러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맞아요. 특히 이게 이제 공연하다가 어떤 에피소드가 터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너 엄청나게 웃긴 에피소드가 터졌다. 그러면 이제 매 공연 그 장면만 오면은 그 순간들이 떠올라서 너무 힘듭니다. 맞아요. 네. 그 몸에 기억돼 네. 있으니까. 그 최근에 제가 이제 멤피스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어떤 미국에서 온 음반사 대표와 네. 그리고 펠리샤 페럴의 여자 주인공이 이제 이걸 얘기하는 장면에서 네. 굉장히 이제 날카롭게 어떻게 보면 신경전이 있는 장면인데 갑자기 그 이제 오너 역할을 맡은 형의 앞머리가 네. 이렇게 나풀나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대사가 꽤 긴 장면이었어요. 근데 네. 계속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거기 이제 대부분의 배우들이 온 스테이지에 있었거든요. 네. 이제 점점 웃기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이제 나이가 꽤 있으신 네. 대선배님께서도 웃음을 못 참고 네. 되게 심각한 장면인데 거기서 모두가 뒤를 보고 꺽꺽대고 있었습니다. 어떡해. 근데 다행히 그 이제 오너 역할을 맡은 형이 맨 앞에 있었고 많은 관객들도 그걸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경험. 근데 이제 매 순간 그 장면만 오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때가 모두가. 떠오르니까. 맞아요. 그래도 참 그 멤피스라는 뮤지컬 작품이 되게 코미디적이고 밝고 네. 그런 뮤지컬이라서 그래서 그쵸. 좀 그래도 좀 재미있는 해프닝으로 좀 남을 수 있었던 그런 것도 있는 맞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맞아요. 흔들리는 마음, 지쳐버린 몸, 무얼 위해 싸운 걸까? 어떻게 내 꿈이 변하니? 네, 김명주 배우님께서는 가장 이렇게 막 이 배우라는 꿈에 대해서 많이 크게 흔들렸던 적이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뭐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이 배우라는 꿈에 대해서 흔들린다. 굉장히 다양한 순간에 맞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이제 너무 사랑하는 일이고 네. 이걸로 당연히 좋아하는 일 통해서 많은 수익도 얻어보고 싶고 그리고 뭐 명예도 얻고 싶고 인기도 얻고 싶고 한 게 모든 배우들의 꿈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어쨌든 또 배우라는 직업이 한 예술가로서 이제 본인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쵸. 현실은 그런 철학을 지키기에 너무 어렵죠. 맞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조연과 주연과 또 앙상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단역, 뭐 네. 엑스트라 이런 분들에 대한 대우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음. 그 페이 차이도 뭐 많이 나고 네. 이러다 보니까 뭐 되게 다양한 순간들에 내가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네. 또는 이걸 하는 게 맞을까? 네. 라는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제 뮤지컬로 예를 들자면 너무나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저의 노래 실력은 아직 그렇게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타고난 보이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이제 퀄리티가 좋고 너무나도 이제 고귀해 보일 때 그런 걸 보면 내가 저런 퀄리티의 보이스나 이런 것들을 가진 게 아닌데 네, 네, 네. 과연 노력한다고 해서 저 사람만큼의 퀄리티의 어떤 넘버를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간혹가다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이 뮤지컬 배우로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잘하는 춤을 살려서 어떤 이런 춤으로 조금 더 나를 브랜딩을 하고 거기에 그래도 좀 더 자신 있는 연기라는 걸 접목해서 매체와 이제 좀 더불어서 그렇게 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네. 할 때 좀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 일반인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31인데 아무래도 배우라는 직업은 누군가가 저희를 컨택을 선택, 해줘야 선택을 받아야만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쵸. 이제 남들은 이제 주변 친구들 일반 친구들은 이제 뭐 직장 다니면서 대리도 되고 이러다 보면은 더 받는 연봉이나 이런 것도 높아지고 그쵸. 그러면서 가족들도 더 잘 챙기고 그렇게 안정감을 갖다 보니까 결혼도 좀 더 빨리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과연 내 인생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생각이 현실적인. 들면서 그럴 때 계속 이거를 언제까지 내가 뭔가 꿈을 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게 맞을까 과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길을 끝까지 가면은 좋은 길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 꿈을 지속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배우라는 직업이 어쨌거나 현실적인 거를 이게 떼놓고 이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쵸. 살면 나이가 점점 네, 들수록.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직장인 분들처럼 그런 뭐 이게 고정적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계속 그러면서 오디션은 계속 봐야 되고 그러면서 막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붙었다고 해서 막 그 페이로 내가 막 진짜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정도도 아니고 그래서 그쵸. 한간에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배우 하고 싶으면은 그 이제 공무원 와이프나 이렇게 남편을 남편을 만나라. 네. 만나라.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참 그게 정말 약간 막 크게 막 나 정말 배우로 이거를 나 막 이렇게 흔들린다기보다 되게 작게 계속 그런 잔 맞아요. 흔들림이 잔 흔들림이 그러다 많죠. 그 원래 잔 흔들림이 많을수록 그 파편들이 계속 쌓이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막 맞아요. 크게 한 방 빵 이런 느낌보단 맞아요. 참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작은 흔들림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이렇게 존버하는 마음으로 계속 있게 그쵸. 되는 막 한 번의 좌절이 아니라. 맞아요. 약간 이런 작은 흔들림이 많아서 그래도 유지가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좀 해보고 데뷔도 좀 하고 이러신 분들은 큰 흔들림을 맞으면은 보통은 다 관두시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도 참 맞아요. 그렇게 작은 흔들림을 그래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맞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더 오히려 단단해지기도 하고. 그쵸. 예. 그래서 뭔가 이악 물고 하게 되는 정말 맞아요. 이악 물고 '내가 존버하겠어. 그래 하는 데까지 해 보겠어.' 뭐 약간 그런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선택의 과정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직장인 친구들 만나면 야 그래도 넌 좋아하는 일 하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네. 그쵸. 맞아요. 앞에서 그쵸. 그 배우 명언처럼 그래도 진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좀 말해 주죠. "넌 네. 그 좋아하는 일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참 부럽다. 막 용기 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멋쩍게 웃게 되더라고요. 그렇긴 하지. 그쵸. 그래 난 좋아." 이러면서 좋은데 약간 그런 좋긴 한데 나도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약간 그쵸. 이런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 참 배우 하시는 분들은 꼭 진짜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 자 우리 명주 씨도 진짜 잘 되셨으면 좋겠고 서로 응원해야죠. 네, 서로 네. 응원하면서 서로 손 한번 잡으시죠. 네. 이 작은 흔들림 저희가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만약 배우를 하지 않았더라면 나 다시 돌아갈래. 네, 그럼 명주 배우님은 만약에 배우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혹은 조금 뭐 이렇게 관심이 가는 일이 또 있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근데 되게 취미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음, 만약에 배우를 하지 않았더라면 네, 일단은 춤은 계속 춰서 이제 뭐 댄서, 네. 댄서라든지 뭐 아니면 학원을 차렸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어, 저희 아버지가 출판사를 원래 하셨었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도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 그 모형 나무로 집 만드는 거 혹시 예, 해보신 적 있나요? 예, 막 예. 목공 본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해가지고 네 그런 것도 관심이 있어서 아마 인테리어 쪽도 한번 해보고 어, 싶지 않았을까. 어, 네 그리고 배우긴 한데 생각보다 앉아서 공부하는 걸 은근히 좋아해요. 그래서 음, 뭐 그런 인문학 책이나 이런 것도 읽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어, 그런 것들에도 왠지 관심을 많이 가졌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또 이 숫자를 꽤 좋아해가지고 어. 뭐 만약에 이제 길이 그렇게 풀렸다면은 아마 증권맨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증권맨. 네. 어우, 다양하네요. 되게 많네요. 음, 뭐 증권맨부터 해서 출판 관련된 거, 뭐 일단 춤. 네. 어우, 뭐 이게 딱히 배우 못하게 되더라도 이제 뭐 이렇게 굶어 죽진 않으실 것 같아요. 시작은 좀 늦을 수 있겠죠. 예, 네. 그쵸. 시작은 늦더라도 그래도 네.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게 어딥니까? 아이 그럼요. 아, 그러면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직업만 딱 딱 한 가지 직업만 선택한다면? 지금. 선택한다면 그래도 춤을 음. 췄을 것 같아요. 추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쵸. 뭐 네. 춤이 워낙 근본이었으니까. 네, 그쵸. 맞아요. 아, 근데 봐봐. 춤을 아까 말씀하셨나요? 혹시 언제부터? 저는 춤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 췄습니다. 와, 어떻게 그냥 원래 그때 춤을 좋아했던 아이였나요? 춤을 좋아하진 않았는데 네. 그 원래는 이제 옛날에 장우혁 씨랑 그리고 맞아요, 맞아요. 가수 비 예예. 이런 분들을 유명했죠. 보고 마이클 잭슨 영상을 어떻게 접해서 이 세 분의 영상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어. 그래서 그냥 집에서 TV 보고 따라하는 정도? 음. 그렇게 하다가 제 이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네. 여동생이 이제 학원을 간다 그래서 네. 춤 학원을 간다 어. 그래서 그냥 따라갔어요. 오. 근데 따라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 전주에 있었는데 네. 전주에 이제 제노키드라는 어떤 아이들로 이루어진 댄스 팀이 있었는데 네네. 그게 원래 여자들만 들어가는 댄스 팀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에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네. 남자 유일 멤버로 들어가서 오. 그때 공연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트리트 댄스를 접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퍼포먼스 대회 네네. 나가고 하면서 춤에 조금 더 마음이 깊어졌던 것 같아요. 음. 아, 되게 오래전부터 춤을 시작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지. 아, 또 이제 김병주 배우님 춤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회 되실 때 한번 뭐 인스타나 뭐 그런 걸로 좀 구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최애를 말해주세요. 지금까지 이런 명작은 없었다. 자, 김명준님의 최애 작품은 무엇인가요? 최애 작품 단연코 네. 이게 1등이라고 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나의 아저씨. 드라마 나의 네. 아저씨. 아, 왜 선정하셨는지.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보면 이제 뭐 쇼츠도 그렇고 릴스도 그렇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네. 조금은 이제 뭔가 파격적인 영상들을 짧게 보는 게 익숙해졌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네. 이제 더 자극적인 걸 많이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쵸. 그만큼 말 그대로 내실이 없는 영상들은 이제 공허함과 허탈감을 많이 주죠. 근데 그런 어떤 컨텐츠들 안에서 나의 아저씨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 현실을 감추진 않으면서 음. 이 현실적인 부분들을 잔잔하게 그 한 사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인도해 주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게 뭐 일침을 가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맞아요. 누구나 겪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근데 아닌 건 또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줄도 알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그러면서 뭔가 이
극 중의 캐릭터들뿐만 아니라 그걸 보는 많은 관중들로 하여금 어떤 위로를 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나의 아저씨가 단연코 1등입니다. 네. 그 나의 아저씨가 워낙 명작이라서 사실 그쵸. 이렇게 뭐 드라마 작품 꼽아봐 이러면 나의 아저씨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맞아요. 워낙에 명작이니까. 그래서 나의 아저씨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리자면 나의 아저씨는 2018년에 방영된 TVN 수목 드라마입니다. 최종회 시청률 전국 7.4%, 수도권 8.2%를 기록하여 이제 방영일 기준 역대 TVN 드라마 최고 시청률 10위, 그리고 TVN 주중 드라마 최고 시청률 3위에 오른 작품입니다. 제55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드라마 작품상과 극본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작품성을 입증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호평을 받은 웰메이드 명작 드라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화평론가 정덕현님은 이 드라마에 대해서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망가져 있다. 그리고 지금도 망가져 간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들은 살아간다. 그리고 그건 이 드라마가 그려나가는 세계다. 지옥 속에서 행복 찾기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도 호평을 받았는데요. 특히 이전에도 주연으로서 많은 드라마를 성공시켰음에도 가수의 이미지가 지배적이어서 저평가를 받아왔던 아이유님, 이지은은 이 작품에서 커리어 최고의 연기를 선보이면서 이미지를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 작품을 계기로 배우 이지은의 팬이 되었다는 사람이 많아졌을 정도로 자신의 연기력으로 유의미한 반향을 일으킨 첫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송새벽, 박호산, 장기용, 이지아, 안승균, 오나라, 권나라 등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거나 좋은 평가만 받지는 못했던 배우들의 연기도 하나같이 호평 일색이었죠. 맞아요. 원래 그 전에도 아이유님, 이지은 배우님이 워낙에 뭐 연기를 잘했지만 나의 아저씨가 진짜 이제 초대박 히트를 치고 거기서 너무 수려한 연기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배우로서 입지를 탄탄하게 해준 그런 작품이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이와 같은 계기로 저는 그 가수 비비님 진짜 좋아하거든요. 비비님 뮤직비디오 보면은 본인이 직접 나와서 연기를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 뭐 영화도 계속 찍고 막 그걸로 상도 타시고 이러는데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막 저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아이유님이나 비비님처럼 뭐 이렇게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거. 가수로서도 할 수 있고 그냥 배우로서도 할 수 있고, 저도 약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뭐 뮤지컬 배우 혹은 뭐 넘어가서 가수, 약간 뭐 퍼포머 이런 식으로 단순히 뭐 연기 하나만 이렇게 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나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참 되고 싶어요. 이런 분들 보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왜요?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뭐 연기는 뭐 예, 더 예.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아, 춤도 잘 추시잖아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참. 충분히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예, 맛소금 맛이 너무 나네요. 그러면 혹시 나의 아저씨에서 좀 기억 남았던 장면이나 혹은 뭐 대사 같은 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마지막에 네. 그 이제 이성균 씨께서 네. 말씀하신 그 이루었나? 그 마지막 그 어떤 대사가 굉장히 많은 관객들에게 던지는 대사라고 느껴졌고 저한테도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네. 꿈이나 어떤 처음에 목표를 잃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일침을 가하는 그런 어떤 주제성을 담은 대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루었나. 예, 이루었나. 그쵸.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성균 씨께서 중간중간에 많은 대사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따뜻함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쵸. 그 네. 명대사들이 워낙 많은 작품이죠. 그렇죠. 참 이루었나 다시 좀 이렇게 곱씹게 되네요. 이루었나. 네. 근데 사실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룬다는 약간 없다 같은 느낌? 그러니까 계속해서 맞아요. 네. 그 이루기 위한 우리는 과정을, 삶이 이렇게 그냥 그 이루기 위한 과정을 통해서 찾아 나가는 거지. 사실 그걸 저는 인간은 이룰 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뭔가 이제 정말 완벽하게. 하지만 그러니까 완벽한 건 없지만 완벽을 위해 걸어가는 발걸음이 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과정이 결국 내가 정말 나 자신한테 떳떳하고 남들한테도 떳떳한 그런 발걸음을 감고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면 그로서 사실
불완전하게 오히려 마무리되면서 오히려 완전해지는? 맞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면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요. 맞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 또 네. 언제나 항상 완전할 수도 없고 네. 항상 부족한 부분 그리고 불안정한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쵸. 굉장히 우리 모두 다 그런 것들을 나의 단점, 뭐 네. 상대방의 어떤 단점, 허점들 이런 거 다 포용하면서 이루어가는 발걸음 네. 다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롤 액터에 대하여 Call Me By Your Actor. 자, 김명준님의 최애 롤 액터 누구일까요? 저의 최고 롤 액터는 네. 이재훈 배우님. 이재훈 배우님 왜요? 이게 그 선한 이미지에서 음, 나오는 어떤 단단함, 강인함 그쵸, 그쵸. 이게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파수꾼부터 해가지고 네네네. 이제 지금 모범택시 1, 2도 이제 시즌 1, 2가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저한테 강렬하게 왔던 거는 모범택시 1, 2. 음,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막 뚜렷하다고 볼 수 없는 그쵸, 그런 그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강인함도 나오고 맞아요. 순둥한 면도 나오면서 또 유머러스한 면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저런 모습들이 배울 점이 많고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네. 약간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최우식 배우님 약간 이런 네, 과인 네, 것 네, 같아요. 네, 되게 네. 여러 가지 색채를 다 표현해낼 줄도 알고 맞아요. 또 그 묻었을 때 저렇게 나오네? 네. 저런 게 나오네? 약간 그런 놀라움을 주는 배우. 맞아요. 네. 그래서 이재훈 배우님한테 조금 더 이제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2005년 연극 바다제비를 통해서 배우 생활을 시작했고요. 2011년 영화 파수꾼과 고지전으로 신인상을 휩쓸며 괴물 신인이란 타이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충무로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만큼 드라마보다는 영화 출연작이 훨씬 많은 영화 주력 배우입니다. 하지만 2016년 최고의 히트작 시그널을 시작으로 시즌2까지 방영되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모범 택시 드라마 시리즈 등 이런 것들이 필모그래피에 이제 추가가 되면서 드라마로도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고지전, 파수꾼, 건축학개론, 파파로티, 박열, 아이캔스피크, 드라마 시그널, 모범택시 시리즈 등 아주 굵직한 작품들에 출연을 하고 또 수많은 수상 이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매니지먼트 컴퍼니온의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영화 제작사 하드컷의 공동 설립자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이 일화는 조금 유명한 일화인데요. 원래 연극 영화과를 가려고 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고려대 서창 캠퍼스에 이제 입학해서 공학도의 길을 걸었는데요. 하지만 연기자의 꿈을 접지 못하고 2학년 때 자퇴한 후 2008년 한예종 이제 연극원 연기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정말 참 이 부분에서도 아까 이제 제가 초반에 인트로에 말했던 그 문장들이 떠오르는데요. 정말 고려대 서창계 이렇게 아주 머리가 좋으신 거죠. 뭐 한예종도 성적이 워낙 좋아야 갈 수 있는 건데 고려대 너무 좋은 학교인데 내가 너무 연기가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다시 재차 이제 부모님을 설득하고 그렇게 한예종에 들어가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 생활 하시는 거 보면서 역시 좋아하는 일은 못 이긴다. 정말 그쵸. 못 이긴다. 참 이재훈 배우도 이제 그러한 이제 고난이 좀 있었던 거죠. 하긴 부모님 입장에서도 되게 많이 이렇게 신경 쓰이잖아요. 예체능 너무 한다고 신경 하면. 쓰이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제 꿈에 대해서 말했는데 엄마가 넌 뭘 하고 싶니? 이랬는데 제가 저 가수가 하고 싶어요. 이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또 배우시니까 그때 한 3초 동안 이렇게 말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더니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고 방을 나가셨거든요. 그때 저희 엄마가 뭐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가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속으로 대박 아님 쪽박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뭐 이 바닥을 너무 그쵸, 잘하시니까. 그쵸. 근데 이제 뭐 다행히 저는 저희 아버지도 이제 네가 너 하고 싶은 거 해. 약간 이런 주의고 어머니도 워낙 그렇고 또 이 바닥을 오히려 잘 아시니까 오히려 전폭적인 지원을 더 해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부모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음,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음, 라고 하셨었고 그리고 배움에는 다 때가 있다고 음, 음, 집안이 뭐 그렇게 유복하진 않았는데
배울 어떤 그 시기에는 진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참 감사하죠 네, 부모님. 그쵸.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죠. 저희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합니다. 저희가 꼭 성공해서 네. 집 사드릴게요. 네. 저 한번 저희 엄마한테 내가 꼭 나중에 성공해서 집 사줄게 이러니까 엄마가 그거 진짜 종종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너 빨리 잘 돼서 집 사줘야지. 집 사줘야지. 그래서 그쵸. 또 근데 어, 한 번 뱉은 말에 그쵸. 이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어. 저는 집 사준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똑똑하셨네요. 네, 그냥 잘할게 뭐 네. 이렇게. 그쵸. 내가 말하지 말고 나중 가서 잘 됐을 때 그때 그때 했었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괜히 이렇게 부모님 눈만 높이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화이팅! 배우는 사람들. 자, 배우는 사람들 제 8막 이제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 아, 그리고 정말요? 네,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네네. 이렇게 새로운 공간과 네, 그쵸. 네,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기 굉장히 멋있게 돼 있어요. 네, 스튜디오 저희 집에 그쵸. 있는 작업실이죠. 그리고 또 혼자서 작업하셨다고 하는데 네. 되게 대단합니다. 진짜로.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녹음도 해보고 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경험들이었다. 네. 좋았어, 다행입니다. 그럼 또 앞으로 이제 배우 김명준님의 어떤 행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의 행보는 이제 앞으로 7월부터 또 연습을 들어가는 또 뮤지컬 작품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체나 네. 이렇게 드라마, 영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제 연기적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부분으로 도전을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살고 계신 배우님입니다. 자, 그러면 배우는 사람들의 마지막 고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우 김명준 씨가 생각하는 배우란 무엇입니까? 배우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배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 하나 있는데 배우는 나를 잘 말하는 사람이다. 나를 잘 말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쵸. 배우는 뭐다. 네, 맞아요. 네, 어쨌든 저는 제가 연기를 하고 어떤 캐릭터를 맡았을 때 네. 제가 햄릿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는 햄릿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좋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저의 모습을 먼저 잘 알고 네. 제가 가진 어떤 장단점, 저의 특성들을 잘 알고 이거를 얼마나 나답게 이 햄릿이라는 작품 안에서 이 햄릿이라는 캐릭터를 잘 이해하고 내가 하는 햄릿을 이 무대 위에 얼마나 잘 꺼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배우는 나를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되게 좋은 말이라고 네. 생각해요. 왜냐면 제 사상도 똑같거든요. 네. 왜냐면 누구나 햄릿을 연기하라고 하면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똑같이 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는요.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배우가 이렇게 많아서 재밌는 거는 같은 대사를 하더라도 이병헌 배우가 해서 다르고 유해진 배우님이 해서 다르고 뭐 김고은님이 해서 다르고.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무당처럼 막 그 접신해가지고 햄릿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나만의 햄릿을 어떻게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느냐? 네. 그거는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연기를 할 때 막 정말 나를 100% 지우고 연기한다? 그러면 오히려 좀 가식적이고 계산적인 연기, 딱딱한 연기, 그렇죠. 힘이 들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언제나 연기를 할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존재하지만 분명히 나라는 사람도 존재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준영이라는 배우가 김명준이라는 배우가 특별한 거고 우리들이 하는 연기의 캐릭터가 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남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듣고 계신 뭐 배우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명주 씨와 수많은 배우들을 응원하면서 배우는 사람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DJ의 왕준영, 게스트의 김명주였습니다. 네, 다음에 또 배우겠습니다. 배우는 사람들 제 8막 끝.